그러니까 세라마이드가 그 건강기능식품에도 들어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 제품 내는 회사들은 다 세라마이드를 넣어요. 같이. 피부 콜라겐이 생성되기 위해서 콜라겐을 보충해야 된다 하고 판매를 하고, 또 피부 보습에 좋은 세라마이드를 넣어주죠. 그럼 이제 동맥경화가 증가되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건데요. 이제 이것도 그 세라마이드가 또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포체고, 요 동글동글한 건 리보솜이죠.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고, 소포체에서 이렇게 한줄 코에이 해서 세라마이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울 때 그 핵이 있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있고, 소포체가 있고, 그리고 소포체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나온 골지체가 있고,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 그래서 이제 리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를 거친 소포체라고 하고, RER, 그리고 이제 그게 없으면 SAR이라고 하고, 스무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만들고, 소포체에서는 보통 탄수화물과 지방산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셀에서 단백질은 이제 DNA 쪽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그 RNA에 의해서 리보솜으로 RNA가 가면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RNA 순서에 붙여가지고 이제 펩타이드가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만들고, 소포체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 쪽을 만들고. 근데 이제 그 만들어진 단백질도 또 소포체에서 그 모양이 당이 붙기도 하고, 모양이 변하기도 해서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라마이드가 당뇨를 유발한다. 그래서 이제 당을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은 조금 이해를 하면요. 빵을 먹어요. 그럼 우리가 빵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 이자 판크레아스의 베타세포에서 센서가 인슐린을 이제 많이 분비하죠. 혈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제 근육이나 우리 전신에 있는 세포에 인슐린 리셉터, 이 셀 멤브레인 세포의 인슐린 리셉터에 이제 인슐린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얘의 목적은 당을 이용하기 위한 거죠. 피 속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얘가 분비가 돼서 얘를 세포로 들어오게 할 목적이 인슐린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래야 이제 포도당이 있어야 에너지 ATP가 만들어지니까. 빵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얘를 혈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결합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런 빨대, 글루코라고 하는 요 빨대가 세포막에 딱 붙거든요. 그럼 이제 이 포도당이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의 기능은 포도당이 들어오게 한다. 근데 이 인슐린이 부가적인 기능이 동화작용을 또 해요. 그래서 동화작용을 한다는 거는 세포에서 지방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제 글리코겐 당도 분자량이 큰 것 쪽으로 만들고, 이 지방 쪽도 지방을 많이 만들고. 그럼 이제 세포가 살찌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에 의해서 얘의 기능이 이것만 해주면 살이 안 찌겠는데, 얘가 여기에 결합이 되면 이쪽 과정에 의해서는 이게 들어오고,
또 다른 패스웨이로는 살이 찌고, 그래서 살이 찌니까 빵 먹으면 살 찌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고기를 먹으면 살이 안 쪄요. 근데 같은 칼로리로 빵을 먹으면 살 쪄요. 그러니까 빵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당 들어오게 하고 살찌게 하고, 빵 먹으면 또 살찌게 하고, 빵 먹으면 살찌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인슐린이 이제 많아지면 살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근육에 있는 세포도 살찌고, 주로는 이제 뱃살, 이런 지방, 이러한데 지방도 탱탱해지는 거죠.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포 수는 같지만 이제 살이 쪄서 뚱뚱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뚱뚱해지면은 이 뚱뚱한 세포 속에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피드, 지질이라고 하는데, 지질에는 지질, 리피드라고 하면은 지질은 그쪽 계통이라는 뜻이에요. 지방 계통. 지질에는 지방이 있고, 인지질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고, 또 세라마이드 쪽이 있고. 그래서 그 지질에 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이 지방세포에 지방이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지방세포에 지방이 많아지면 걔들이 주로 8m 선이거든요. 그럼 걔들이 또 혈중으로 나와요. 혈중을 돌다가 근육에 있는 세포로 들어가서 결국에 근육에 가가지고 얘가 또 세라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세라마이드죠.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혈중에 높다. 그러면 세포에 높다. 그러면 이제 세라마이드 자체도 당뇨와 동맥경화의 단일 지표예요.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피부에는 좋지만 몸에는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럼 세라마이드가 왜 안 좋아지냐면, 아까 이게 세포인데 세라마이드가 여기 세포에 있어요. 그럼 얘가 독소로 작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소포체에서 이러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얘들이 기능을 못하는 약간 고장난 단백질들을 만드는 거예요. 세라마이드 때문에. 그럼 얘들이 고장을 하니까 이 패스웨이가 제대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딱 꽂혀줘야 되는데 이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세라마이드 때문에. 세라마이드가 있으면 소포체에서 이러한 게 다 단백질인데 얘들을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안 좋은 상태의 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경로가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뇨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안 좋다. 그래서 인슐린이 붙으면 이렇게 이런 과정에 거쳐서 당이 들어온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새로운 마커라고 되어 있죠. 관상동맥 질환과 타입 2형 당뇨는 보통 이제 성인 당뇨,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당뇨가 아니고 성인에서 비만해지면서 되는 보통 흔한 당뇨의 마커다, 새로운. 그래서 인슐린의 역할이 요것도 있지만, 세포 생존이나 증식 쪽, 그 다음에 합성, 그래서 지질 합성, 그러니까 뚱뚱해지게 하는 거죠. 동화전환 쪽으로. 그래서 이런 합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요. 당뇨와 동맥경화의 발생 기전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고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당분을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 빵을 먹으면 췌장에서 혈당이 올라갔다. 그럼 인슐린 분비가 증가돼요. 그러면 조직에서 인슐린이 세포에 있는 리셉터와 결합을 하죠. 그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한 가지는 세포에서 코드당 흡수 신호 전달 체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 기능이죠. 인슐린이 나와서 이 글루포가 세포막에 꽂히는 거. 빨대가 세포막에 꽂혀서
포도당이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주면 좋은데 이제 이쪽 기능도 해요. 인슐린이 세포에 붙으면. 그래서 세포 내의 동화작용으로 지방세포에 지방이 축적이 되죠. 그럼 비만이 되고, 비만이 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거나 먹은 지방산, 팔미트산, 돼지고기를 먹었다든지, 그러면 얘와 혈중 세라마이드가 증가가 되고요. 지방세포에도 얘가 있겠죠. 세라마이드가. 그리고 이 팔미트산이 또 세라마이드로 변하고요.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가 증가가 되면 세포에서 소코체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상적인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셀의 기능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포도당이 못 들어오는 거죠. 기능이 잘 못 들어오면 이 상태를 당뇨라고 하고, 그럼 혈중 포도당이 잘 못 들어오니까 당뇨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당뇨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혈중에 당이 높은 거죠. 혈중에 이제 피를 뽑아서 측정을 했더니 당이 높아요. 항상. 그럼 피가 끈끈해진 거죠. 당이 설탕물과 비슷하게 피가 이제 끈끈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당뇨가 되면은 이 글리케이션, 당화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글리케이션은 혈중에 당이 많으니까 피 속에 있는 몇 가지 물질에 이 설탕이 아니라 포도당이 붙는 거예요. 풀이. 그럼 당화가 되면 이제 얘들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혈중을 돌아다니는 애들도 이제 당뇨 때문에 당이 높아져서 이제 피 속에 정상적인 애들을 이제 당이 붙어가지고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LDL의 아포비가 당화가 될 수가 있어요. LDL, HDL 해서 콜레스테롤 쪽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LDL의 아포비가 강화가 되면 이 LDL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을 근육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세포로. 그러니까 HDL이 있고 LDL이 있는데 우리가 LDL은 나쁜 애, HDL은 좋은 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피검사를 했더니 HDL이 높다. 그럼 좋은 애, 건강이 좋다. 뭐 피검사를 했더니 LDL이 높다. 그럼 동맥경화가 잘 생긴다. 건강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중요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LDL은 또 중요한 기능이 간에서 VLDL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질 단백질인데 지질하고 단백질하고 섞여 있는, 그러니까 지방 성분하고 단백질 성분하고 합쳐진 그거를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지질 단백질 종류에 VLDL, LDL, HDL이 있고, 근데 이제 VLDL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 LDL이 돼요. 피 속을 돌면서. 그리고 피 속을 돌면서 LDL이 이제 돼가는 거고, 근데 이제 LDL이 됐을 때 LDL이 세포에 이 아포비가 결합 리셉터, LDL 리셉터에 아포비가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열쇠와 자물쇠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로 LDL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키 역할을 하는 아포비가 당화가 돼 있어요. 또는 산화가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딱 맞물려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혈중을 도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늙어요. 그럼 얘가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세포에서 LDL의 세포 내 함유가 안 돼요. 그리고 스몰 덴스 LDL, 라지 LDL하고 스몰 덴스 LDL이 있는데 이제 20나노미터의 작은 얘가 혈관 내막세포 틈이 또 20나노미터거든요. 그 틈 사이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탐식세포, 염증세포가 모이면서 섬유화도 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유발되고.
그리고 혈관 내막 세포, 그러니까 세포도 당화가 되고, 혈관 쪽에서는 LDL도, 혈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LDL도 거기에 아포비라는 단백질 쪽이 당화가 되고, 당이 붙어버려요. 풀칠을 하는 거죠. 그다음 혈관 내막 세포도 당화가 되고, 그 다음에 혈관 근육도 당화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당화가 되면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뻣뻣해지면 고혈압이 오겠죠. 근육도 당화가 되고, 그래서 근육이 말랑말랑하지가 않고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도 이제 당화가 되고, 요걸 가지고 이제 당뇨일 때 헤모글로빈 A1C가 뭐 숫자가 얼마냐, 6이냐, 뭐 6.5냐,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알부민도 당화가 되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보통 120일을 사는데 당화가 되면 3개월을 살아요. 평균 수명이 적혈구가 4개월인데 당화가 되는 애는 빨리 죽어요. 그래서 3개월만 살고, 그래서 3개월간의 그 혈당을 볼 수 있는 게 헤모글로빈의 당화고, 알부민의 당화는 이게 일주일인가? 이제 좀 더 짧고요. 알부민이 당화된 거를 보면서 일주 전분가를 보고, 그리고 또 산화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육류 섭취에 의해서 세라마이드가 증가될 수가 있고, 또 산화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뭐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그런 마이토콘드리아에 또 산화가 와서 몸에 안 좋고, 그리고 또 산화 스트레스가 있으면 여기 LDL의 아포비가 또 산화가 되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되고, 당화가 되고 산화가 되고. 그러니까 당화와 산화는 안 좋은 거예요. 조금 전에 LDL을 얘기했는데, LDL 이제 요거는 지단백, 지질하고 단백질이 같이 있는 물질을 얘기하고요. 요거의 기능은 지질을 세포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당뇨 관련된 거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거였죠. 당뇨는. 근데 이제 얘 쪽은 지질 성분, 그러니까 지방산이나 지방산이나 또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도 세포에서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LDL 형태로 해서 세포 내로 함입이 돼요. 그걸 엔도좀이라고 하고, 그래서 LDL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역할을 해주어야 이제 정상적으로 좋은 건데, 이제 좋은 거예요. 그리고 LDL은 이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7가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요 중에 이 스몰 덴스 LDL이 나쁜 거예요. 사이즈가 작고 오래된 노화된 LDL,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는 높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피검사를 같이 해버리죠. 그래서 스몰 덴스 LDL은 늙고 산화되고 망가진 LDL로 아포비 단백질도 산화되어 세포의 LDL 리셉터와 결합이 잘 안 된다. 결합이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VLDL에서 LDL로 가면서 스몰 덴스 LDL로 계속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혈관 내막 세포의 틈인 20나노미터. 얘들이 보통 22, 24나노미터예요. LDL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이즈가 주는데 얘들이 20나노미터 사이즈가 보다 더 작아지면 혈관 내막세포, 이쪽 세포 사이에 여기가 틈이 20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로 푹 빠지는 거예요. 큰 애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동맥경화를 유발 안 하는데. 그래서 사이즈 작은 애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LDL은 여기 이제 단백질인데 요 아포비 한 개만 보유하고요. 참고적으로 세포 사이즈는 10마이크로, 세포막은 10나노미터, 인지질은 5나노, 3나노, 셀 사이즈가 10마이크로다. 아까 틈이 20나노미터라고 했죠? 엔도텔리알 세포는 10나노인데 요 틈은 그거의 1000분의 1인
지금 세포막 사이 저기 이 틈은 20 아까 나노미터였죠. 그래서 이제 카일로미크론, VLDL, LDL, HDL이 있고 보통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하는데 나쁜 건 사실 얘들 중에서도 사이즈가 더 작은 늙고 오래되고 망가진 스몰 덴스 LDL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 기능을 하는 애들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제 요게 LDL.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요게 LDL인데 그리고 요게 이제 틈이에요. 정상적인 LDL은 얘보다 크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그려놨지만 그러니까 요리 못 빠져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애들은 스몰 덴스 LDL은 요 틈으로 빠져요. 그럼 이제 이 틈으로 빠져서 여기에서 매크로파지 개식세포가 모이면서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서 섬유화가 되고 이제 지방떡이 되는 거죠. 섬유화된 지방떡. 그러면 그게 이제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적은 LDL이 안 좋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 큰 애들은 괜찮고 LDL, LDL. 오래된 LDL이 안 좋다. 요거 당뇨 쪽이나 그쪽에서 다시 할 건데요.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지질 성분 쪽은 카일로미크론을 소장 쪽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얘가 이제 결국에 얘도 요 막에 단백질이 있고 안에는 막에 단백질이 있고 여기는 세포막처럼 미셀 형태거든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인데 미셀은 인지질 단일층이죠. 그래서 인지질 단일층 형태의 미셀 구조고 안쪽에 이제 이 안쪽에 지방이 많은 거죠. 콜레스테롤도 있고 사이즈가 크고 얘들이 혈관을 다니면서 결국에 TG가 트리글리세라이드, 얘가 지방이죠. 한글로 번역하면 지방을 지방세포에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간에서 요게 이제 결합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에 간에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쓰여서 담즙으로 나오기도 하고 소장으로 다시 그 다음에 그냥 콜레스테롤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에서 VLDL을 만들어서 방출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플러스 지방이에요. 지단백.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는데 정확하게는 틀린 거죠. 지단백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여기에 일부가 콜레스테롤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표면에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콜레스테롤, 지방 등이 있는 VLDL이 만들어지면 얘가 혈중을 다니면서 계속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래서 LDL이 되고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지방을 지방세포에 또 전달을 하고 그리고 LDL은 얘 자체가 근육에서 얘 자체가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LDL은 전체가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얘도 이제 단백질이 아포피라는 거 한계가 있는데 걔가 리세터 역할을 하는데 얘 아포피가 고장났으면 잘 못 붙죠. 그래서 그리고 얘가 이제 얘가 HDL한테는 계속 이 VLDL이나 LDL은 HDL한테는 계속 지방을 전달해줘요. 그러면서 사이즈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HDL은 콜레스테롤을 계속 이쪽 LDL 쪽에 전달을 해줘요. 혈액을 다니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서로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HDL은 청소부 역할인데 그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근육에 있는 콜레스테롤, 그 콜레스테롤 위주인데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을 이제 얘가 LDL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청소를 해가지고 LDL에 전달.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요게 다 LDL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 속을 다니면서 그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근데 작아졌는데, 요 틈으로 들어갈 사이즈가 되면 얘가 이제, 그, 스몰 댄스,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염증 세포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같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혈중에 항산화제도 중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요 정도는 복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 스몰 댄스 LDL도 동맥경화의 인자이다. 아까 세라마이드도 그렇다고 그랬죠.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음식에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제 녹차를 중국인들이 많이 먹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 불소증 유병률이 20%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치아도 모양이 막 하얗고 검고. 그래서 그 보이차, 녹차 종류가 그 녹차, 홍차, 보이차, 흑차. 그게 이제 발효 정도에 따라 같은 거를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녹차에는 그 카테킨 성분 8종이 있죠. 그래서 녹차에 이제 카테킨 성분이 또 폴리페놀이면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먹는데 불소도 있어요. 그래서 녹차를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불소증이 생겨요. 그럼 지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치과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냐 안 넣냐 이게 얘기가 많이 되죠. 근데 불소를 넣은 수돗물을 먹으면 지능이 3인가 평균적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논문이 있고요. 송과선에 침착을 해서, 그 다음에 MSG, 글루타메이트, 이런 쪽은 이제, 신경 독성, 요게 이제 글루타메이트 신경 독성 쪽인데, 이건 따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치는 수은 중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낙지의 그 먹물, 예전에 막 낙지 머리 서로 먹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카드뮴이 들어있어서 빨리 죽어요. 요즘은 또 안 먹잖아요. 그래서 낙지 먹물을 또 요즘 안 먹죠. 옛날에 막 서로 먹으려고 하다가 이걸 들어있는 걸 몰랐던 거죠. 카드뮴이 들어있다. 먹을만 안 먹었던 거. 예. 그래도 뭐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우유에도 카제인이 들어있는데, 카제인도 글루테닌과 같이 글루타메이트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유 쪽도 요쪽은 안 좋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넘어갑시다. 우리가 후추를 우리 선조들이 똑똑한 거가, 후추에는 피세틴이라는 항산화제, 폴리페놀이 있어요. 피세틴. 바이오페린이라고도 하고. 근데 얘가 몸에 상당히 좋아요. 피세틴이. 근데 얘를 음식을, 막 국을 끓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늘 뭐 이런 거는 처음부터 넣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넣으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겨요. 응?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무지하게 신기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후추는 항상 나중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후추를 뿌릴 때에도 이게 막 국이 너무 뜨끈뜨끈할 때보다 약간 식었을 때 뿌려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추 넣어서, 그러니까 후추가 몸에 좋으니까 후추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넣는 걸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다음에 요거와 좀 유사한 거가, 이제 우리가 황이 부족하죠. 황. 요즘 현대인들은 황이 부족해요. S. 근데 황이 글루타치온에도 글루타치온이 글라이신, 시스테인, 글루타메이트인가? 세 개의 이제 아미노산이 붙은 건데,
그 펩타이드.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항산화제인데 좋은 기능을 많이 하죠. 근데 얘가 시스테인이라는 게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시스테인에는 황이 구조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 황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토종닭 같은 거는 벌레를 막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벌레에 황이 많고, 그 토종닭 이런 이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동물들은 얘가 황이 많아요. 자기가 먹는 거가. 근데 요즘에 우리가 먹는 게 다 그 사료를 먹은 닭이나 돼지나 소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그 사료 중에 제일 싼 게 옥수수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만 먹은 그 닭을 먹어요. 그러니까 옥수수에는 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닭이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소고기가 얘들이 천연에서 방목을 했으면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황이 많은 애들인데, 이제 그 사육을 하니까 얘들이 황이 없어요. 황이 없는 그냥 옥수수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옥수수는 그 오메가6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육된 애들이 또 체질이 오메가6가 많은 체질이에요.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육된 음식이 황이 적다. 그 다음에 오메가6, 염증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걸 먹으니까 이제 사람도 황이 적다, 오메가6 지방산이 많다. 이제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근데 이제 이 황이 어디에 많냐면 마늘에 많아요. 마늘.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많냐면 부추에 많아요. 근데 또 황은 이제 마늘하고 부추, 양파. 응? 이 음식의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마늘, 부추, 양파. 이 생으로 나오잖아요. 응? 어디 음식점 가면 생 마늘 나오고, 네. 생 양파 나오고, 생 부추가 나오죠. 근데 황은 60도가 되면 날아가요. 응? 그 음식에서. 이것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선조들이 황이 60도에서 날아가고 없어지거든요. 그걸 알고 생으로 이게 음식을 먹게끔 했는지도 참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파, 마늘, 부추 이거를 많이 먹어야 황을 또 이렇게 보충을 하겠죠. 현대인이 황이 부족하니까. 또는 이제 그 MSM, MSM이라고 황 건강기능 제품이 있죠. 그걸 1, 2g 정도 이제 먹는 게 좋고요. 근데 적극 먹을 거는 이제 고기 중에 다양하게 견과류, 올리브유. 사실 어떻게 보면 올리브유보다 들기름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MCT 오일은 논란이 되는데 좋은 쪽인 것 같아요. MCT 오일은 그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미디움 체인 뭐죠? 그러니까 그 중쇄 지방산. 그러니까 이제 지방산 조금 이따 봅시다. 지방산이 그 탄소가 2개씩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탄소 2개, 그 다음에 탄소 2개인 게 아세트산, 그 다음 4개, 부티르산 6개, 카프로익산 8개, 10개, 12개, 14개, 16, 18개. 그래서 이제 산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씩 증가가 되고, 근데 이제 그 6, 8, 10이 그 중쇄지방산이죠. 그 중에 8이 좋고, 라우릭 애시드라고 그 양의 그 기름, 아니다. 그 양의 기름. 그게 이제 라우릭 애시드인데, 그 12번, 탄소가 12개고요. 그 다음 코코넛 오일이 탄소 10개짜리가 많죠. 그 다음에 올리브유는 얘가 탄소가 18개인 지방산. 그러니까 올레이크 애시드가 많죠.
그래서 그 영어에 올이 들어가면 그 올레이 게스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올리브유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올이 들어가면 기름을 얘기하거든요. 오일, 올리브유. 그래서 유럽 기름의 대표적인 거는 그냥 올리브유예요. 근데 올리브유에 이제 몇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얘는 오메가 9이고 얘는 오메가 3죠. 그러니까 들기름이 사실 얘보다 훨씬 더 갑일 거예요. 근데 들기름은 한국에서만 유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안 뜬 거죠. 그러니까 깻잎, 들기름 같은 거죠. 들기름의 그 이파리가 깻잎이고 들기름을 짜면 들깨, 이제 들기름. 근데 산패가 잘 되죠. 그래서 참기름하고 섞어서 뭐 보관을 해라. 오메가6가 높은 거는 이제 해바라기 씨유, 뭐 옥수수유. 옥수수 기름을 짜서 하면은 이게 비율이 1대 10이에요. 콩기름도 1대 10, 1대 10, 1대 60. 그러니까 옥수수를 먹은 그 닭은 얼마나 그 오메가6가 안 좋은 오메가6가 많겠어요.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심혈관 질환에 오메가3가 요즘은 효과가 없다 돼 있고 그 출혈 경험과 심방세동을 증가시켜서 복용이 불필요하다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요즘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또 이런 논문도 있죠.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EPA 4g과 물 복용 시 심혈관 질환 감소. 이것도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그 학회지거든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내과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내과에서는 처방을 하는데 그냥 뭐 괜찮은 사람들은 안 먹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비타민 C를 메가도스 한다, 뭐 1g 먹는다, 뭐 10g 먹는다, 뭐 괜찮은 것 같고, B군은 뭐 조금 뭐 복용하실 분은 복용하는데 그냥 생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마그네슘은 이제 부족하니까 먹는 게 좋긴 할 것 같고, 황임이 부족하니까 황도 조금 먹으면 나을 것 같고, 비타민 D도 부족하니까 뭐 요 정도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적정량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전달계 뭐 이런 거 있는데 차후에 그 서울대 교수님이 해주십니다. 이건 뭐 부영물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이런 게 있고요. 폴리페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분자량은 이제 발톤이라고 하고요. 기준은 옛날은 수소 기준, 지금은 탄소 기준. 그래서 탄소 분자량을 12라고 보고, 그 다음 수소는 1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화학 하시는 분들이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달톤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탄소는 12, 탄소는 16, 수소는 1. 근데 수소는 중성자가 없죠. 다 이제 양성자 개수만큼 중성자가 있어서 양성자, 중성자에서 이제 2배, 주기율표의 2배가 되는데 수소만 중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1이고요. 2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워낙 그 질량이 적으니까 이거를 뭐 두 개를 그 단위를 얘기하려면 이게 소수점 단위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비율로 한 거죠. 탄소를 그냥 10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탄소를 12g이라고 했을 때 그럼 탄소가 몇 개 있어야지 12g이냐 그랬더니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탄소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무지하게 많은 거죠. 골피 있으니까 12g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아보가드로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율로서 그 달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달톤은 단위가 없고요. 그래서 500달톤의 법칙 해가지고 우리가 그 화장품에서 500달톤이 넣으면 피부를 통과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 주기율표에서 이제 V, 여기 C, N, O가 있고, 주기율표에서 6번, 7번, 8번. 우리 몸에 있는 거는 탄소 많이 있고, 질소 있고, O 있고,
그 다음에 H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그 다음에 활성산소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활성산소.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요 그림이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 막 다 틀려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가급적 만든 겁니다. 그래서 딴 그림 보지 마시고 이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 얘기가 나오면 활성산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자를 뺏어오는 애들을 활성산소라고 하죠. 산소를 주든지 전자를 뺏어오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 세포가 있고 세포에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단백질도 있고 세포막에 지방산도 있고 세포 내에 단백질도 있고 그리고 핵에 DNA도 있고 이제 그러한 구조물들이 그러니까 전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활성산소가 이 전자들을 빼와요. 자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를 뺏어오는 애들이 활성산소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이 무너지는 거죠. 집의 벽돌을 막 여기저기서 빼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산도 무너지고, 단백질도 무너지고, DNA도 무너지고. 그럼 DNA가 무너지면 암이 생기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몸에 있으면 안 좋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가 이게 슈퍼옥사이드,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 퍼옥사이드, 이게 과산화수소고요. 그 다음에 초과산화물. 하여튼 얘가 과산화수소가 되고, 과산화수소가 여기가 이제 별표 모양으로 이렇게 라디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런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세 가지 활성산소 중에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가장 센 놈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안 생기게 우리 몸에서 하는 게 방어기전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활성산소가 대표적인 게 초과산화물, 슈퍼옥사이드, 하이드로겐 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얘가 생기면 이제 많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게 글루타치온이고, 글루타치온이 이제 얘를 눌로 변화시켜주는 게 이제 글루타치온.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가 있고, 활성산소 얘기가 나오는. 그 다음에 항산화제 쪽도 이제 요 그림이 인터넷 보시면 상당히 막 다 틀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ADH의 이런 이제 수소하고 전자는 그냥 같다고 보시고요. 이 수소가 결국에는 이제 전자죠. 여기 전자, 수소. 요 수소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얘는 환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NADH가 이렇게 되면서 얘는 산화가 되고, 그러니까 얘를 환원시켜주죠. 그 다음에 요 피올 배통이 환원시켜주고, 비타민 C가 또 환원시켜주고, 그리고 얘가 또 환원시켜주고. 그래서 활성산소를 안정화시켜주는 거죠. 활성산소한테 전자 또는 수소를 주면서 활성산소가 이제 막 썩나 있단 말이에요. 막 뺏어오려고. 그러니까 구조물에서 안 주고 항산화제가 자기 거를 주는 거죠. 전자를 수소를 주든지.
그러면서 걔를 활성산소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항산화제죠. 근데 항산화제가 대표적인 게 5개가 있거든요. 지용성이 비타민 E와 유리키논, 수용성이 C와 글루타치온, 양쪽성이 리포익 애시드. 그러면 지용성은 이 세포에서 기름에 녹는 거니까 세포막에 있겠죠. 그래서 항산화제 중에 지용성 항산화제는 토코페롤과 유비키온은 이 세포막에 있어요. 위치가. 그 다음에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은 이 세포질, 물 있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글루타치온은 수용성 항산화제, 물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양쪽성.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고, 이제 요게 피부 진피에 있는 섬유아세포거든요. 그래서 얘가 콜라겐이고, 얘가 히알루론산이고, 이게 세포막이고, 세포막은 인과 지질 이중층. 인, 지질.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 다리 2개로 그리죠. 그래서 요 셀 사이즈, 큰 셀 사이즈가 10마이크로. 여기서 여기가 10나노. 1000분의 1. 그럼 인지질은 5나노. 여기 껴있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의 중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세포막 구성이. 그래서 세포막의 막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그 기능을 좋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막단백질. 그리고 이제 이 세포 밖에 있는 이제 콜라겐과 일라스틱 파이버, 여기는 없지만,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옆으로 뻗은 이제 여기에 붙은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그러니까 이제 설탕으로 보면 돼요, 설탕. 가베스라고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과거에는 전액 다당제. 그래서 이 글리세롤, 우리가 이제 글리세롤을 관장할 때도 쓰고 우리 몸에도 있고, 글리세롤. 화장품에서 물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글리세린이죠. 화학에서는 글리세롤이라고 하고 화장품 업계에서는 글리세린이라고 해요. 같은 거를. 그래서 탄소 3개에 OH가 3개 붙은 건데, 얘에 지방산이 2개 붙은 거가 이제 2개 붙고 이쪽에 이렇게 인과 요게 붙은 거를 인지질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포스파티딜 콜린이 붙은 거, 포스파티딜 에탄올라민, 포스파티딜 세린이 붙은 거, 포스파티딜 이노스토리 붙은 거. 그래서 이쪽이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다리가 되고, 머리, 다리. 얘가 아까 여기에서 인지질의 머리,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산이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얘가 탄소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 14, 15, 16, 17, 18. 18개니까 얘는 이제 지방산 중에 스테아리가 게시드네요. 그 다음 얘는 18개라 8mm 게시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수의 지방산이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조합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스핑고리피드는 얘가 이제 세라마이드인데, 하여튼 얘도 이제 다리 2개처럼 모양은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얘는 여기까지 전체가 세라마이드예요. 이렇게 여기 얘를 뺀 나머지가 세라마이드. 그러니까 지방산의 다리 2개가 같이 있는 애들이 다리 하나만 있으면 지방산, 다리 2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에 인이 붙으면 스핑고마이엘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이 있고 여기 탄소 3개가 있고 여기 OH가 있는 글리세롤 백본에 지방산이 붙고, 지방산이 포화가 붙었냐, 이게 이중결합이 있으면 수소가 더 붙을 수 있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붙은 거가 아까 얘기한 콜린이 붙냐, 에탄올라민이 붙냐 해서 인지질 종류가 다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포솜, 우리가 리포솜 화장품 하는데 리포솜은 세포막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죠. 인지질 이중층.
그리고 밑셀은 한쪽 머리 있고 하나만 있는 거. 요게 이제 하나만 있는 거, 요건 이제 두 개, 마주보면서 두 개가 있는 거는 리포존. 요게 그 세포막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산. 지방산이 좀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인지질, 세포막에서 인지질이 있고, 그 지질이 지방산인데, 지방산이 탄소 개수가 4개부터 24개까지이고, 짝수이고, 이제 그게 달라붙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H를 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방산은 한쪽에는 COOH, 카르복실기가 있고요. 요게 붙으면 다 산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수소가 붙고, 또 끝에다 메틸기가 있고. 요걸 이제 지방산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포화가 안 됐다. 이중결합이 있으면 수소가 더 붙일 수 있거든요. 두 개가. 불포화 지방산. 그래서 탄소가 4개면 이렇게 부트릭 애시드, 카프로릭 애시드, 파프릴리, 파프릭, 라우릭, 미리스틱, 팔미틱, 스테아릭. 근데 여기는 알파벳 순이네요. LMPS. 그리고 탄소가 18개인 거에서 이제 이 탄소가 18개인 거에서 그 오메가9는 올레익 애시드, 오메가3는 리놀레닉 애시드, 리놀레익 애시드, 이렇게 오메가3 이렇게 되죠. 요게 있고, 오메가3에는 주로 요게 들어가죠. 요거는 오메가3 그 들깨, 들기름에 많은 게 이거고요. 요게 많은 게 올리브유고, 요게 많은 게 안 좋다고 했죠. 옥수수유고, 옥수수유. 당화. 아까 이제 글리케이션 당화 얘기가 나왔는데, 당화가 한글로는 당화인데 영어로는 글리케이션, 당이 붙어서 안 좋은 거. 그리고 글라이코실레이션, 당이 붙어서 기능을 다양하게 펼치는 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는 다른데 한글은 같아요. 이제 얘는 나쁜 거, 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포가 어떤 세포 내에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당을 얘를 붙이면 이런 기능을 해서 좋고, 당이 얘를 붙이면 이런 기능을 해서 좋고, 그거를 당화라고 하는데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당뇨의 당화, 풀 붙어서 얘가 막 못살게 하는 안 좋은 당화, 글리케이션과는 다르다. 당화가 두 개 뜻이 있다. 아미노산 쪽.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보실 게 폴리페놀이고요. 이제 이걸 보시는데, 이 폴리페놀을 하는데, 이 폴리페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폴리페놀이 어디에 있어요? 폴리페놀이 어디에 있냐? 사람의 폴리페놀이 있나? 동물에 있나? 소에 있나? 로얄 젤리에 있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조금 이따 갑니다 이건데요. 여기 세포막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세포벽,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른 게, 동물은 세포막까지 있고 식물은 세포벽이 있죠. 그래서 식물에 이 세포벽이 또 유용해요. 세포벽은 세포벽에 주로 많은 게 그 섬유질이죠. 셀룰로스. 그래서 셀룰로스로 우리가 만드는 게, 그러니까 세포벽을 이게 단단하게 구성하는 세포벽이 주로는 셀룰로스로 돼 있죠. 이 셀룰로스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게 부직포도 만들고, 마스크.
옷도 만들고 셀룰로스. 그러니까 나무 갖다가 그 막 부직포 만들잖아요. 부직포. 그래서 뭐 이것저것 셀룰로스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의료용으로도 뭐 CMC, 뭐 필러 재료로도 들어가고, 뭐 안약에도 셀룰로스가 들어가고. 그래서 식이섬유에도 미에로바이바가 셀룰로스죠. 그것도 그냥 당이죠, 당. 근데 당 종류에 그 감자에 있는 전분, 그 다음에 우리 간에 있는 글라이코겐, 그 다음에 나무에 있는 셀룰로스. 이게 이제 당의 큰 세 종류죠. 분자량이 고분자당. 근데 이 분자량이 큰 식물의 세포벽의 셀룰로스는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죠. 그래서 이제 식물을 먹으면 대변이 잘 나오고 그 장의 건강이 좋아지고 미에로파이버가 되는 거죠. 소화를 못 시켜서. 근데 소는 되새김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세균이 셀룰로스를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소는 지푸라기만 먹어도 영양분을 다 섭취하는 거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원으로 걔를 포도당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지푸라기 먹으면 이제 못 살죠.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다 빠져나오고 소화로 못 쓰니까. 그럼 이 셀룰로스가 있는데 이 셀룰로스 세포벽에 이제 박혀 있는 게 폴리페놀이에요. 그러니까 폴리페놀은 그 몸에 좋은 폴리페놀이 세포벽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포도 껍질에 박혀 있는 게 라스베라트롤, 뭐 양파 껍질에 박혀 있는 게 퀘르세틴, 뭐 딸기에 박혀 있는 게 피세틴 등에서 아주 좋은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식물에만 있다. 식물의 어디? 세포벽에 있다. 여기까지 하고요.